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데 델타 변이의 산발적 집단 감염으로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확대 경제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문 대통령이 확대 경제 장관 회의를 소집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2달여 만입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 중인 인도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당국이 집계한 39만여 명의 3배에 가까운 110만 명 이상이란 추산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퍼지면서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보좌관과 불륜 행각과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논란이 된 영국 보건장관이 사임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신규 확진자가 최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신임 보건장관은 방역과 정부 신뢰 회복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500명대로 줄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적어서 하루 전보다 1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확진자가 501명 추가돼 누적 15만 5,57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72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66명이 확진됐습니다. 산발적 감염은 계속돼 세종을 뺀 전국 16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2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015명입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29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은 6명 추가돼 1차 접종 누적은 1,529만 명이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모두 46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영업을 할 수 있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납니다. 사적 모임은 첫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에 숨통이 트이지만 당분간 적응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내달 중순까지 8명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제주는 6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비수도권 전 지역은 단계적으로 1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시민들은 이전보다 완화된 방역수칙을 환영하면서 지나친 방심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모두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됩니다. 충남은 사적 모임 제한이 아예 해제되고 제주만 관광객이 몰리는 특성을 고려해 6명,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 대다수는 8명까지로 늘어납니다. 각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금씩 탄력적이긴 하지만 비교적 헐거워지는 건 분명합니다. 시민들은 무엇보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완화를 놓고 기대와 우려가 뚜렷했습니다. 4인이 모인다고 6인이 모인다고 이렇게 좀 예방이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완화된다고 하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풀리고 나면 또 다시 감염자가 또 증가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갖고. 거리두기 1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1m씩만 거리를 두면 운영시간 제한은 물론 집합금지 규정도 사라집니다. 다만 유흥시설의 경우는 지자체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규제를 유지하기도 해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자영업자들은 길었던 운영난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집합 인원 제한 같은 게 좀 완화가 되면서 저희 쪽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 수도권 거주자라도 비수도권에 방문했을 때는 현지 거리두기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비수도권 주요 관광지의 표정은 조금이나마 밝아졌습니다.
너무나 이제 좀 심각하게 많이 줄었었기 때문에 많이 풀리면 좋겠죠. 기대는 다 같은 말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상인들은. 개인의 자율과 책임, 시민들은 이번 개편안의 취지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국내에서도 올 가을에는 우세종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국가 등에서 입국하는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남아공 등에서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델타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감염자는 190명 정도이고 전체 변이 감염자의 8.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감염력이 기존 바이러스의 2.7배, 영국발 알파 변이의 1.6배 정도로 가공할 만한 전파력에 따라 우세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는 전망입니다. 이게 뭐 30% 가까운 우세종으로 이제 성장하는데 한 비슷한 기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면 올 가을 9월, 10월쯤에는 델타 변이가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델타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인도네시아나 남아공 등에서 입국하는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현지 방역 상황이 심각해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확진자 25명 가운데 23명은 검역 단계에서 2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입국하시는 외국인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고 해외 유입 확진자는 이달 초에는 10여 명 수준이었는데 최근 일주일 평균 36.4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델타 변이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라도 2차 접종까지 마치면 화이자 백신의 경우 88%, 아스트라제네카는 60%까지 예방할 수 있다며 백신 접종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뒤 국내에서 처음으로 4,0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야외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참석자들은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뒤 입장했고 이른바 떼창과 환호 대신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거대한 방역센터로 변신했습니다. 인근에서 열리는 야외 음악 축제, 뷰티풀 민트라이프 관객들의 신속 항원 검사를 위해서입니다. 10분 정도면 코로나19 감염 여부가 나오는데 이번 공연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기가 긴 거는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키트 자체가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서 인터넷이나 이런 식으로만 접촉하고 이랬다가 실제로 볼 수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체온 측정과 QR 체크 등을 거쳐 마침내 입장한 올림픽 공원 88 잔디마당 야외 공연장. 드넓은 잔디밭, 맑은 초여름 오후를 수놓는 라이브 선율에 마스크를 착용한 관객들의 얼굴에도 기대와 설렘이 퍼져갑니다. 예년과 달리 기립 관람, 즉 스탠딩 존은 없고 공연 중 술은 물론 음식물 섭취도 제한됩니다.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이른바 떼창과 환호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거리 두기를 준수해 마련된 고정 의자나 돗자리에 앉아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어느 때보다 큰 박수를 치며 공연을 즐겼습니다. 일어나서 좀 춤춘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치킨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좀 답답하거든요. 그런 거 빨리 풀렸으면 좋겠어요.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 8개월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대규모 야외 콘서트입니다. 하루 관객 4,000명씩 이틀 동안 열렸는데 정부가 최근 대중음악 공연 관객 제한을 100명 미만에서 4,000명까지 늘려 열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데뷔를 해서 사실 이렇게 큰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진행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서 뭔가 공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약간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가능성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시대 공연 관람의 새 기준을 마련한 관객들과 가수, 주최 측 모두 한마음으로 일상 회복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논의하는 확대 경제 장관 회의를 엽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서의 경제 충격 완화와 양극화 회복,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서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서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하반기 경제 정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이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소집한 것은 지난 4월 15일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규제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뒤 한 달 동안 2,000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 위반 통고 처분은 2,245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칙금 부과 액수는 8,463만 원으로 위반 행위별로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가 1,7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 보도 통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킨 배달 음식점 3,000여 곳을 점검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수요가 늘자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치킨 배달 음식점 등을 상대로 최근 2주간 점검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15개 업소로 가장 많고 위생관리 미흡,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 등입니다. 배달 음식점이 사용하는 치킨 배달 용기와 포장 물품 83건은 수거 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인도에서 당국이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대폭 축소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7일 전문가 분석과 유가족 증언 등을 토대로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 산하 보건계략 분석 연구소 분석 결과 인도의 실제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공식 통계 수치인 39만여 명의 3배에 가까운 1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또 인도 당국이 집계하는 공식 확진자 수도 실제 확진자의 고작 3에서 5%에 불과한 것으로 연구소는 추산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피해 과소 집계는 이 나라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고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수도 모스크바의 하루 기준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AFP 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의 지난 24시간 기준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치인 144명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538명, 사망자 수는 5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모스크바에서는 영국발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60% 이상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가 확산 중입니다. 세르게이 소비아닌 모스크바 시장은 지난 18일 모스크바 확진자 가운데 89.3%가 소위 델타라고 불리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집무실에서 보좌관과 불륜 행각을 벌이는 장면이 공개되며 사임한 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의 후임에 사지드 자비드 전 재무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자비드 신임 장관은 코로나19 방역 수행이라는 본연의 직무와 함께 정부 신뢰도 속히 회복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됐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행콕 장관의 일탈에 가장 분노한 이들은 코로나19 희생자 가족들입니다. 한 집에 살지 않으면 부모조차도 안아볼 수 없었던 시기에 업무 시간에 불륜 행각을 벌이며 버젓이 코로나19 방역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We've done what we've been asked to do. So to find out that
it doesn't apply, this rule of keeping your distance and not interacting with other households to people in charge. It's so disappointing. And it's so worrying as well because all moral authority has gone.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야당인 노동당 대표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행콕 장관을 직접 해임했어야 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Well, Matt Hancock was right to resign because he broke the rules. He had to go. But the Prime Minister should have sacked him. Yet again, Boris Johnson was too slow, too weak and didn't show the leadership that was needed. And 후임 보건장관은 코로나19 방역 업무 수행과 함께 이번 사태로 땅에 떨어진 정부의 신뢰도 속히 회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We are still in a pandemic and I want to see that come to an end as soon as possible and that will be my most immediate priority to see that we can return to normal as soon and as quickly as possible.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하며 지난 2월 초 이후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비드 신임 장관의 리더십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일본에서는 도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늘고 있어서 도쿄올림픽의 무관중 개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감염자 비율이 지난 4차 유행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도쿄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470명을 넘었습니다. 한 주 전에 비해 26% 늘었는데 긴급사태 발령 기준 중 하나인 하루 확진자 5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20, 30대 감염자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면서 지난 봄 4차 유행 당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하루 100만 회 백신 접종을 달성했다고 밝혔지만 젊은 층에게는 아직 먼 얘기입니다. についてはすごいいいと思うんですけど、始まるスピードはやっぱり遅かったと思いますし、そんなに受けられてるっていう友人とかそんなに数多くないので。 긴급사태 해제 후 첫 주말, 일본 각지에서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인파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림픽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전국에서 감염이 다시 확산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도쿄 등에 발령된 준 긴급사태가 연장되거나 다시 긴급사태에 들어가게 되면 올림픽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경기장에 최대 10,000명을 입장시키려던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지고 열더라도 무관중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刻一刻と変わるこの状況の中では日々そういったこともすぐに対応ができるような準備を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して、無観客も含めて 일본에 도착해 양성이 확인된 우간다 선수단 2명은 모두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인도 등 델타 변이가 유행 중인 6개국 선수단에 출국 전 7일 동안 매일 검사 결과를 내게 하는 등 조치를 강화했지만 허술한 방역에 대한 불신은 여전합니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난을 산 IOC 관계자들은 다음 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찾아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을 중심으로 올림픽에 이용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등 냉담한 여론은 좀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도쿄 시민 다수는 올림픽을 개최할 경우 무관중으로 열기를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사히신문이 다음 달 4일 도쿄도 의회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4%는 올림픽을 개최할 경우 무관중으로 열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관중수를 제한한 가운데 열어야 한다는 응답은 30%에 머물렀습니다. 올림픽 개막일까지 한 달도 채 안 남았지만 다시 연기하자는 의견이 27%, 취소하자는 답변이 33%로 대회 개최에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6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5일부터 4일간 도쿄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다수인 37%가 재연기 또는 취소를 주장했고 33%는 무관중 개최가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네, 미국 플로리다주의 아파트 붕괴 사고로 사망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는 3년 전 보수공사에
100억 원이 들어갈 거란 견적을 받을 정도로 하자가 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옆동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도 커져서 집을 떠난 주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3년 전 야외 수영장과 지하 주차장 등 곳곳에 심각한 손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구조공학 기업인 모라비토 컨설턴츠가 이 아파트 보수 비용을 뽑아봤더니 9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2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차장과 현관, 수영장 수리에 드는 비용만 38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고가 날 때까지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영장 밑에 있는 지하 주차장 곳곳에서 콘크리트 부식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And also the parking garage area, some rusting of steel reinforcement and the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elements throughout the whole area. Those are pretty dangerous things, 당시 화를 면한 주민들조차 건물의 중대한 구조적 손상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We weren't sure what was even happening yet. And then when we got down to the garage and saw the water, we couldn't even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here. 이런 가운데 사고 난 아파트와 쌍둥이처럼 흡사한 옆동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보수공사를 이미 마쳐 붕괴된 아파트보다 훨씬 상태가 좋다고 자신하지만 짐을 싸서 임시 숙소로 떠난 주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붕괴된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같은 디자인으로 1년 뒤 완공한 사실상 쌍둥이 빌딩입니다. 서프사이드 시 당국은 이 아파트에 대해 자발적 대피를 공고했지만 의무적 대피 명령까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네, 어른 수도로 불리는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50대부터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명심할 건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란 건데요. 신경통부터 흉터까지 합병증도 다양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